코스피 일봉 차트를 봅시다.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죠. 여전히 우리가 예상했던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종목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종목별로 우리가 설정했던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더라도 시장의 포지션이 박스권 상단이나 애매한 위치에 있다면 매수 전략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는 8만 원 초반까지를 매수 구간으로 잡았었죠. 삼성전자가 8만 원 초반에 도달했지만 만약 시장의 포지션이 현재 보이는 박스권의 상단 부근에 진입을 했다면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말자는 거예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 초반까지 도달했거나 깨진 상태에서 시장의 포지션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했거나 박스권 하단을 뚫었다면 베팅도 가능하죠. 물론 시장이 박스권 하단이나 깨진 상태라면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이때 발생한 문제가 단기성 악재인지를 확인하고 베팅을 해야겠죠. 시장 자체를 레벨 다운시키는 악재라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한 템포 늦추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참 어렵죠? 대충 이렇게 각자 정리만 해두시고요. 김떡상 TV를 계속 보시면 그때그때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면 되겠죠. 하지만 어렵더라도 스스로 정리하고 시장을 살피는 것을 습관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코스피 봉차트를 봅시다. 어제 캔들을 보면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어내며 양봉 전환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죠? 최근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양봉은 지금 차트 내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군요. 하루짜리 신호이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지만 뭔가 분위기 전환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들게 하네요. 앞선 구름에 맞닿으려는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 회피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여러분이 봐도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은 찾아볼 수가 없죠. 거래량이 실린 망치형 양봉 캔들이니 일단은 괜찮네요. 그래도 방심은 하지 말자고요. 일단 기대만 하되 양아치 경계령을 해제하기엔 이르네요. 보조지표를 살펴봐도 아직은 애매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나쁘지 않죠? 금요일 코스피 분봉 차트도 보실래요? 장 초반 띄우고 폭락이 나왔죠. 장중 1.5% 정도의 하락이었지만 순간적인 하락 강도는 엄청났어요. 이 정도 강도로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와버리면 누구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게 공포를 만들어내더니 오전 11시 30분을 기점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알아올리는 양아치 흐름을 연출해냅니다. 그렇게 장막판까지 상승을 이어가며 최고가에 가까운 마감을 해버리죠. 이건 누가 봐도 메이저들만이 연출해낼 수 있는 상승 패턴이에요. 메이저들은 3천선은 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일단은 그래 보이죠? 공포로 만들어낸 저점에서 매집이 들어온 셈이니까요. 어쨌든 지금이 꺾이는 장은 아니라는 힌트는 얻은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닥 일봉 차트를 봅시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HLB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금융 당국 조사로 인해 바이오 섹터가 박살이 났죠. 신약 개발의 바이오 섹터 투심이 악화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부진하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금요일 장에서 구름 안으로 빠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구름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왔으니 일단은 구름 상단의 지지가 나온 겁니다. 구름을 타며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길 바라봅시다. 코스닥도 앞서 본 코스피 흐름처럼 횡보죠. 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좋네요. 주식 차트에서 횡보하는 조정은 차트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추후 모멘텀이 발생할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주니까요. 코스닥도 여전히 메이저들의 수급 상황이 별로예요. 특히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융단 폭격을 이어가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유독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버텨야죠. 코스닥 중소형주에도 좋은 기업이 많아요. 당장 시장이 조정 흐름이기 때문에 재미는 없겠지만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버티는 것이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는
조정장에서는 지나친 침체를 겪지만 반대로 반등장에서는 급등도 쉽게 나오니까요. 그러니 때를 기다리면 되겠네요. 멤버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까요? 김떡상의 관심 종목을 함께 살펴보고 김떡상의 시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몽땅 공유하고 있어요. 왜 김떡상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공유하고 있어요. 김떡상이 진단하고 있는 업황과 기업 분석도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떡상의 투자 전략까지 공유를 합니다. 투자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떡상하기를 바랍니다. 김떡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랜만에 고객예탁금 추이를 살펴봅시다. 고객예탁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의 대기 자금이죠. 시장의 방어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재 고객예탁금 규모는 66조가량 되네요. 최고 75조 정도에서 8조에서 9조 정도 낮아지긴 했군요.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불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간 자금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추이만 봤을 때는 2월 10일 최저치인 63조 8천 정도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 추이로 돌아섰으니 너무 부정적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고객예탁금이 빠져나간 거에 비해서 신용융자잔고는 많이 안 빠진 것도 보이네요.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객예탁금 대비 신용융자잔고 규모도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네요. 하지만 경계를 할 필요는 있으니 좀 더 지켜보며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환율도 보시죠. 환율은 낮아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어야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로 쉽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했죠. 최근 쌍바닥을 찍고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환율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2월 5일 최고가를 찍고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100원 아래의 환율을 유지해주며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이어졌으면 좋겠군요. 환율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 위험 신호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외국인 자금 이탈을 유발하게 되니까요. 환율은 언제나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환율도 우리 증시처럼 애매하죠? 환율 흐름을 보니 왜 우리 시장이 지금처럼 조정과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기만 할 때 증시는 오르기만 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럼 다시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며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요일에 발생한 신호가 반전의 신호탄이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량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김떡상 성격상 하루만 보고 장담하기엔 보통 깐깐한 게 아니네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상승 전환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할 때는 거래량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실린 상승이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승은 경계를 유지하며 조금이라도 현금을 챙기는 것이 좋겠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김떡상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박스권 상단 3200포인트를 당연히 넘어선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작년 8월부터 3개월간 이어졌던 조정장을 거울 삼아 싸게 산 주식은 잘 묻어두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포트를 정비하고 공포에서 저가 매집을 잘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는 기회니까요. 그럼 우린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주를 기대해 보자고요. 혹시나 또 다시 저항을 받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당장의 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의 주가가 중요한 거니까요. 다시 시작된 떡상 스토리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장담하고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시죠.